처음에는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잖아. 한덕수가 미국을 관세 협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통했어요. 이게 안 통했어. 그래서 미국 들렀다 와가지고 바로 이제 출마의 변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 재무장관이 한덕수 출마를 안 도와줬어. 완전 터트려버렸잖아. 응? 미국 재무장관이 한덕수가 선거에 한미 협상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미국 장관이 먼저 터트려버렸잖아. 최상목 한덕수가 우리 관세 협상으로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 이거 미국하고 한미 협상으로 선거운동을 이용하려고 한다.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출마하려고 한다. 미국 재무장관이 먼저 터트려버렸어요. 조기 대선용으로 무역협상, 미국하고 무역협상 해가지고 저거 조기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 그 미국 재무장관이 선거 전에 빨리 해달라 하더라. 재무장관이 먼저 터트려버렸어.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바로 새벽에 1시에 발표를 해요. 아니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하면서 최상목이가. 저건 미국 쪽 국내용 발표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하면서 이때 분명히 갔다 와가지고 한덕수는 출마하려고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성과를 냈으니까 출마해도 되겠죠. 명분을 가져왔는데 안 되는 거 미국이 방해했는 거야. 사실은 트럼프는 한덕수가 대통령 되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최상목이가 그랬지만은 재무장관도 한국은 선거 전에 빨리 관세 협상을 하자고 했고 트럼프도 말합니다. 한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 우리가 응답했다. 트럼프도 말해요. 한국이 먼저 제안을 내보냈고 우리가 피드백을 보냈다. 관세 협상 원래는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자고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이 먼저 협상합시다. 선거 전에 협상합시다 하고 먼저 보내고 관세 협상 미국이 관세 올리겠다면 그런 걸 먼저 보내야 돼. 한국이 먼저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기도 전에 한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선거 전에 협상하자고 보내고 우리는 그 피드백을 보냈을 뿐이다. 트럼프도 그 말하고 재무장관도 그 말하는데 최상목이 아니다 그런다고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미 재무장관 베센트 말이 맞는 거죠. 정황상 트럼프도 그 말하고 베센트도 그 말하고.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에 미국하고의 이 한미 협상에서 뭐 퍼주고 이용하려고 한 거죠. 예, 한 겁니다. 외세를 끌어들여갖고 저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랬느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저거 참의원 선거에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래요. 베센트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조기 대선에 우리하고 관세 협약을 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선거 전에 빨리 결말을 보고 싶다고 일본에서도 그래 연락을 했고 한국의 한덕수도 최상목 한덕수도 선거 전에 빨리 하자고 독촉을 저거가 먼저 받고 하더라. 그러니까 친일파 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친일파 놈들이 똑같이 독촉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거는 일본하고 한국 경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를 부추기는 게 누구냐? 뒤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일본도 미국에 가서 자꾸 저랬다고 한다면 일본이 한덕수를 부추겼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김태효가 일본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어쩌면은 한덕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아요. 예. 김태효가 일본하고 잘 연계되어 있는 김태효가 일본도 미국의 선거 전에 저렇게 미국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한다더라. 그러면서 한덕수를 하고 최상목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덕수한테 이용될 사람이 아니거든. 트럼프가. 그러니까 먼저 터트리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말했죠. 국힘 정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국에. 트럼프는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지 지 사업이 좋아요. 지 사업하기가 북러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누구보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재명이 되기를 바래요. 아, 트럼프도 좀 모질이가 되면 좋지 않겠나. 모질이 한덕수가 퍼주는 한덕수가 되면 트럼프도 좋지 않겠나. 아닙니다. 북러하고 외교가 되는 정부가 잘 친화적 외교를 할 수 있는 민주당 정부가 돼야지 트럼프도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럽니다. 잠재적인 뭐라노 이래 말해요. 한국 일본과 합의가 가능성이 있지만 급할 건 없다. 한덕수처럼 급할 건 없다. 조기 대선 전에 끝마칠 그럴 물론 급한 게 없다. 잠재적인 딜이 있다. 우리에게는 잠재적 딜이 뭘까? 트럼프에게 잠재적 딜이 뭐겠어요? 북러 외교입니다. 북극 항로예요. LNG선 그다음에 미국 해군들하고의 조선업, 우리나라 조선업을 노린다고 했잖아. 조선업 이거 하고 연계된 거, 해군 배 주조하는 거. 그걸 갖다가 보고 막 침을 질질 흘린다고 했잖아요. 북극 항로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북러 외교.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국힘 쪽하고 외교는 그리고 트럼프가 봐봐. 너무 심하게 싸웠나? 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릴 것처럼 싸우던 미중 한 발씩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봐봐 중국에서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일자리를 많이 훔쳐갔다고 공격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낸다. 돈 되면 또 잘 지낸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이익에 맞게 중국을 하겠다는 거지. 트럼프도 국익중심 실용주의입니다. 보수나 진보, 개념, 갈라치기 이런 게 아니에요.
국익 중심 실용주의예요. 돈 되면 중국하고도 잘 지내겠다는 거예요. 예. 바보가 아닙니다. 중국하고 막, 내가 그랬죠. 이 2달간에 막 중국하고 관세 정쟁하는 척 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일부러 만드는 거. 거기서 이득을 지는 보려는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 혼자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 리스크에서 쭉 내려갔을 때, 예? 그러면 그때 사놓으면 한 2달 뒤에 안정기에 쭉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지는 최대의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투자가들은 그런 식으로 이득을 만드는 거예요. 저거 아들은 지금 6천억 이익을 봤다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6천억 이익. 다른 미국인들은 다 손실을 보고, 뭐 관세 전쟁에서 손실 보고,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 봐도 저거 아들은 6천억 이익을 봤다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천재예요, 사실은. 경제 천재고, 손실을 본 적이 없, 25살 때 사업 시작해갖고,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브릭스 국가들이 이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래갖고 대응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쫄한 거죠.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안 되겠다. 한번, 우리가 트럼프한테 좀 본보기를 보여주자. 브릭스에서 힘을 합치자. 트럼프가 너무 저래 나대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쫄았어요, 사실은. 네? 그래갖고 이제, 브릭스의 힘을 무시 못 합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합치면 인구가 몇인데? 인구가 20억 아니야? 인구 20억 아니야? 그 20억 인구가 미국 견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뭉치갖고 미국 견제하면 미국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브라질하고 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실은 중국하고 친하다. 그래 나쁜 사이 아니다. 하고 이제 트럼프가 막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미중 극단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또 트럼프는 또 그래 하고 저거 이익은 보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도 이제 요번에 또 붙이는 자기 이익은 본다 이가. 젤렌스키한테서 광물 개발 협정도 받고 광물 개발 협정도 받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그러니까 그 인구만 해도 써니 얼마고. 그러니까 브릭스 완결되면 이제 미국은 나쁜 건 오리알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걸 보니까 러시아도 중국을 견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반도가 지금 우리 한국이 제일 지금 그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미국한테. 한반도 남한이 제일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 브릭스 그다음에 우리는 브릭스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중국 견제 그다음에 북러 외교 위치도 한반도가 그래 좋을 수도 없고 한반도가 우리 남한이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한반도 반도체 그다음 조선업 한반도라는 해양수산업을 가진 그 조선업 미국한테 침을 질질 흘릴 만큼 좋은 조건이 없어요. 트럼프가 볼 때도 이 남한만 옆에 있어주면 너 이래 든든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봐도 제일 중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한테는. 근데 이게 국힘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따라 또 그게 완전 달라져요. 북러 외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교관계하고 중국 외교관계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그게 또 트럼프한테는 민주당인 게 지한테는 엄청 도움된다고. 트럼프한테 만약에 국힘 정부가 들어서면요 트럼프는 탄핵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 남한에 트럼프 그 국힘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 트럼프는 탄핵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측하건데 트럼프는 북러 외교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모색 못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평화적 관계 구색 못하고 이 젤렌스키하고 흐지부지 되고 지금 미국 경제가 관세 이걸로 0.3% 마이너스 0.3% 경제 성장률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이렇게 하고 졸망각이 돼버리면요 트럼프는 탄핵될 수 있어요. 국힘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면 경제 성장도 못 꼬라박고 정치적으로 독재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탄핵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한반도에 국힘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데 남한에 국힘 정부가 들어서면 자기의 하지만은 남한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의 운명도 180도 바뀝니다. 트럼프의 운명도 180도 바뀌어요. 노벨 평화상 탈 수도 있고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노벨 평화상 탈 수도 있고요. 북러 외교, 경제 외교가 잘 성사돼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미국 주식 시장이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가지고 미국 경제 만족도가 높아지면 또 불만이 없어지니까. 응? 그래 되면 이제 트럼프의 운명이 대통령 마치고 나서 운명이 한반도의 대통령이 국힘되냐 민주당 출신되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운명도 180도 바뀝니다. 트럼프는 그걸 잘 알아야 돼.
자기 운명이 한반도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트럼프를 분석할 때 난 트럼프 빤은 아니지만은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대부분 악마화 뉴스가 많아요. 그리고 봐봐. 이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도 지가 100일간 자산 160조 날렸다지만은 25% 날렸다지만은 여전히 세계 1위 부자입니다. 세계 1위 부자래요. 트럼프 정부 전에는 이 사람 세계 1위 아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부자 아니었습니다. 예? 아마존인가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세계 7위 부자인가 그랬는데 트럼프하고 같이 붙어 먹으면서 세계 1위 부자 됐어요. 한 10년 전인가? 한 5년 전에만 해도 세계 1위 부자 아니었어요. 지가 엄살을 피워도 도지 하면서 왜 뭐 효율부 맡아갖고 트럼프한테 효율부 맡아가지고 160조 날렸다 막 트럼프 이런 뉴스가 막 해도 그만큼 이게 자산 날렸다 테슬라 자산 날렸다 인기 없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하고 붙어가지고 자산 날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도 이 사람은 세계 1위 부자로 오히려 인기 그 자산이 증폭되었어요. 예, 트럼프하고 붙어가지고. 그전에는 세계 1위까지는 안 했어요. 10위 안에는 들어서도 9위, 8위쯤이었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은 재산이 엄청 많아져서 더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뉴스를, 겉만 보고는 그 속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미국 뉴스들은, 미국발 뉴스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해석된 그대로만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보면, 관세협상 대선에 활용하는 한국 하면서,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가 발언을 했더만 한덕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겠나 막 이래서 왔는데 참 이러면서 이제 좀 수그라들었는데 이제 대법원 환송 파기 판결로 다시 이제 이건 쑥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출마하는 거죠. 출마하도록 명분을 조시대가 준 거죠. 아이고 참 이 우리나라 적폐들이 장난이 아니야. 적폐들이.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가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하더니 해도 너무한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루 전에만 해도 통상협상을 어떻게 저 자기 정치질에 이용하노. 그래 완전 황당하다.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 저 때는 왜 저렇게 정치에 활용했을까 했는데 지가 출마하려고 했는데 베센트가 먼저 터뜨렸잖아. 트럼프 베센트가 먼저 터뜨렸잖아.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하니까 또 명분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가 출마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통상협상을 정치에 지 출마에 이용하려고 했던 게 맞는 거죠. 근데 진짜 나쁜 놈 한덕수. 외세에 의존해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했으면서 50년 동안 공무원직에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소리나 시부린 한덕수. 트럼프가 살 길은 북한과 종전선언과 함께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미국, 태평양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덕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욕을. 이재명이다. 트럼프는 이재명을 원한다. 원할 수밖에 없어요. 아영님도 걱정 많고 지금 대법원에서 저렇게 친일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 한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